무료 어플 블렌더 3D로 젤다의 전설 링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티는 잘 안 나겠지만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에서 귓볼의 핏줄도 표현해 보았습니다. 텍스처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사용하여 매터리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자 하면 입술이죠. 입술도 정성을 들여 보았습니다. 저번 후 에리얼과 마찬가지로 미토폴로지를 하고 리깅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파티클 헤어를 사용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커브를 사용하여 헤어를 만들었습니다. 에리얼은 쉐이프 키를 사용하여 표정을 구현했지만 이번 링크는 본을 사용하여 뼈대로 표현을 구현했습니다. 컨트롤 본을 움직이면 각각의 눈이 팔로우 되고 눈이 따라가는 방향의 눈 주변 근육들이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블렌더에 내장되어 있는 피치바이 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뼈대와 연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욕심을 내서 본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항상 구체에서 만듭니다. 물론 회사에서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기본 헤드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베이스 모델로부터 작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각의 개선과 공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모두 다 처음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같은 것을 반복하는 부분은 더 익숙해지게 됩니다. 초반에 전체적인 덩어리가 균형이 잡혀야 나중에 작업이 편해지기 때문에 초반 작업 진행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초반에 작업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디테일을 높였을 때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디테일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였던 것을 고쳐야 된다는 정신적인 데미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올려놓았던 세부 디테일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틀린 점을 발견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고치기 싫다는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면 고집을 버리고 빨리 인지하고 다시 단계를 낮추어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스컬팅을 할 때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인 덩어리의 느낌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디테일에 사로잡히면 빈 화면에서 처음 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디테일보다 양감의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하면 비교적 편안하게 모양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 숲이 가득한 숲을 풍경화로 그리게 된다면 소나무 하나하나의 세세한 나뭇가지, 잎사귀 가닥, 나무 기둥의 질감 이런 디테일에 사로잡히면 소나무 숲을 그릴 수가 없을 겁니다. 디테일이 뭉개져 큰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하고 단순하게 먼저 그림을 그리듯이 헤드 스컬프팅도 마찬가지로 눈, 코, 입의 생김새부터 생각하기보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 양감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시작하여 선명하게 완성해 나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처음 단순한 덩어리에서 조금씩 디테일이 높아질수록 얼굴 근육의 구조나 흐름, 뼈대의 위치, 이러한 인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디즈니나 닌텐도 캐릭터와 같은 과장이 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변형된 형태의 감각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디즈니나 닌텐도의 캐릭터들과 같은 형태가 과장된, 디폼된 캐릭터들은 인간의 생김새나 동물의 생김새가 어떻게 과장되었을 때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게 되는지 디자이너들이 고민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 크고 입 작게 만든다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캐릭터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과장된 캐릭터지만 눈의 라인과 귀의 윗부분, 눈의 끝부분의 좌우와 입을 삼각형으로 그렸을 때 생기는 균형, 이런 것들은 과장된 캐릭터라 하더라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리면 수정해 나가기가 어렵지만 스컬프팅은 계속 수정해 보완해 나가는 작업의 반복이기 때문에 드로잉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눈이 큰 캐릭터들의 기본 프로포션은 디즈니의 구조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블린 귀 같네요. 가만 보면 고블린도 눈 크고 키가 작은데 젤다 전설의 링크보다 귀엽지가 않네요. 단순히 헤어의 유무는 아닐 거예요. 역시나 에너테이프 펜슬로 계획을 세웁니다. 대략적인 스케일감이나 균형감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에리얼과 마찬가지로 오토아이 애드온을 사용하였습니다. 눈의 위치를 잡아준 뒤 눈꺼풀의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제일 신경이 쓰이고 긴장이 되는 단계입니다. 눈의 생김새에 따라 인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업하면서 잘 안되고 있다는 조바심과 걱정이 생기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수정 보완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들여서 오랜 시간 스컬팅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많은 실망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각 단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멀리 온 단계에서 수정 보완하다 한다 하더라도 아주 초반에 나온 실수는 보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테일을 올리는 것보다 각각의 단계에서 그 단계에 맞는 덩어리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작업했을 때 생김새가 좀 못생긴 것 같아서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그게 좀 과했는지 결과물의 링크는 너무 귀엽거나 예쁜 형태의 느낌이 좀 나버렸습니다.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와일드에서 나오는 그 링크는 여장을 완벽하게 하는 씬이 있어요. 기본 본판이 예쁘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퀘스트를 진행했다면 겔드족 궁궐에도 못 들어가고 세계는 멸망했겠죠. 그러니까 링크를 조금 예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사실 링크 같은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가 같이 공존하는 캐릭터들이 매력이 있기도 하면서 만들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링크는 귀엽고 아이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표정과 느낌에서는 또 전서와 용사로서의 다부진면 또한 또 보이기 때문에요. 겨울왕국의 엘사 역시 얼굴의 형태 자체는 아주 귀여운 아기 얼굴 같은데 그와 반대로 아주 어른스러운 매력을 동시에 가지기도 하죠. 귀엽게 생긴 얼굴이지만 엘사가 노래 부르면서 머리 풀었을 때 감탄한 사람들 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느낌의 매력이 공존하게 하는 것이 이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2D 배경 디자이너로 근무했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양반이 제 옆 책상에 발을 딱 올리면서 의자에 누우면서 제가 그리고 있는 해변 배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초 선생도 바다를 똑같이 파랗게 그리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했더니 아니 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창작의 영역, 창의성에 있어야 되는데 왜 바다는 똑같이 파랗게만 그리냐고. 평범한 시원한 바다 말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바다를 그려봐. 그래서 제가 뜨거운 바다요? 그러면 석양이 지는 주황색 바다를 그릴까요? 했더니 또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럼 용암하고 뭔 차이야. 파랗고 뜨거운 바다를 그리란 말이야. 파랗고 뜨거운 바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파랗고 뜨거운 바다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그릴 것 같네요. 잡소리가 길었습니다. 번역 자막이 없는 외국인이 이 영상 보면 무슨 튜토리얼 열심히 설명해 준 줄 알겠어요. 어느 정도 스컬팅이 완료되면 이제 리토폴로지를 하는데요. 다인토포 스컬팅으로 완료할 때와 다르게 리토폴로지를 하게 되면 메쉬 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스컬팅을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인토포 상태에서 꼭 높은 디테일로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도 리토폴로지는 리토포 플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직 2.8에서 구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2.7에서 작업했습니다. 리토폴로지의 구조는 갓국을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면을 균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과 눈 근육의 움직임의 흐름에 맞게 리메쉬를 해야 됩니다. 표정을 취할 때 변형이 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면의 분할이 큰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귀와 같이 세세하게 구불구불하게 형태가 있는 부분도 리토폴로지 할 때 메쉬의 상도를 좀 높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멀티 레졸루션에서 작업을 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 메쉬가 생성되지 않게 쿼드 구조로 메쉬를 계속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하다보면 퍼즐 게임 하는 것 같이 재밌어요.
리토폴로지가 끝나면 UV 맵을 적용해 줍니다. 체커 텍스처 노드를 사용해서 UV의 펴짐, 균등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각형의 크기가 균등해지도록 UV를 수정합니다. 속눈썹을 이번에는 메쉬로 만들었습니다. 메쉬의 단면에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와 सब디비전 모디파이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헤어를 만들 때 파티클 헤어를 사용하지 않고 피규어의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커브를 사용하여 덩어리 있는 헤어를 만들었습니다. 커브를 처음 사용해 보는 것이어서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강력한 기능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패스를 조절하여서 가닥의 형태와 굵기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커브의 장점은 곡선의 표현이 매우 잘 되는 부분 같습니다. 단면이 되는 패스의 모양을 만들어서 헤어의 가닥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닥을 만들면 시술을 해줍니다. 패스의 꺾임을 만들어서 모발의 형태에 선을 그은 디테일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종이 공작하는 것처럼 매우 재밌습니다. 이런 덩어리감이 있는 피규어 스타일의 헤어는 덩어리가 너무 촘촘하거나 넓이가 균등해지지 않게 강약,
중강약, 강약종 조절을 하여서 변화감을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컵으로 만든 오브젝트들은 메쉬로 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로우 메쉬와 하이 메쉬를 두 개를 다 뽑아서 노멀 맵을 적용한 로우 메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완전 편리합니다. 마스터 소드의 손잡이 부분은 스크루 모디파이를 사용해서 꼬아 주었습니다. 마스터 소드의 손잡이 가드 부분도 커브를 사용하여 메쉬로 변형하였습니다. 커브가 너무 편리해서 다음부터 되게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기본 조형을 커브로 만든 뒤에 메쉬로 변환해서 메쉬에서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옷을 만들 때 블렌더의 폴리빌드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엣지를 익스트루드 했지만 폴리빌드를 처음 써보니까 이것도 신세계입니다. 폴리빌드를 사용하니까 쿼드 형태의 메쉬가 뚝딱뚝딱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폴리빌드다. 슈링크랩과 같이 사용하면 이걸로 리토폴로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역시나 메쉬 형태의 수정은 스컬프트 모드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만들어진 의상은 솔리디파이로 두께를 적용하고 멀티 레졸루션 상태에서 스컬팅하여서 디테일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복도 폴리빌드로 만들었습니다. 폴리빌드가 짱입니다. 보셨습니까? 면 하나가 뚝딱뚝딱 나오는 거? 신세계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블렌더를 평생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컬프팅으로 조형한 뒤 폴리빌드로 메쉬를 추가.
바느질선 디테일은 엣지를 슈링크랩으로 메쉬에 붙인 뒤에 이것을 컵으로 다시 변형하고 실담 하나를 만들어서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아까 만들어둔 커브에 붙였습니다. 모델링을 완료한 뒤에는 각각의 메쉬를 노멀 맵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텍스처와 마테리얼은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사용했습니다. 스팀에서 15만원에 구매했는데 서브스 페인터가 이게 어도비에 팔려버려가지고 이게 월 정액 지불로 바뀔까 두렵습니다. 예쁘게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이 남자 캐릭터인데도 볼터치를 해줬네요. 요즘 말로 피치 과즙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복숭아 육즙이 흐르는 뺨을 그리자. 죄송합니다. 메탈 재질도 이 섭스를 사용하면 한방에 가능합니다. 문양도 한방에 되면 좋겠지만 어림덥기 때문에 직접 그려주었습니다. 이게 블렌더에서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편리한 다른 툴들을 혼용하는 편입니다. 섭스에서 마테리얼을 만들어줬으니까 블렌더의 마테리얼로 연결해줘야겠죠? 조명을 생성하고 끝이 아니고 이제 리깅이 남았죠. 뼈대를 심어서 움직이게 해줍시다. 페이셜 리깅을 직접 만든 본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포징을 잡고 키프레임을 찍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한 땀 한 땀 만드는 애니메이션. 헤어의 움직임도 직접 움직임을 넣었습니다. 커브를 사용한 물리 애니메이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머리카락 덩어리가 서로 씹고 뜯고 막 보고 저기 아주 막 엉켜서 결국 직접 리깅하고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완료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채널에 구경 와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